의사의 경고, 노후에 빠지는 근육, 이거 세 가지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근육 이야기죠. 이 영상 하나만 반복해서 들으셔도 노후 건강의 90%는 해결된다고 자신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노후의 근육은 돈보다 귀한가? 여러분,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 발로 화장실도 못 가고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3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평생 부지런히 사셨던 분들이 근육이 없어서 삶의 의욕을 잃으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에어백입니다. 넘어졌을 때 뼈가 부러지지 않게 감싸주고 우리가 먹은 밥을 에너지로 태워주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60세가 넘어가면 매년 1에서 2%씩 눈에 띄게 빠져나갑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건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먹는 것, 생활습관, 운동 방법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여러분의 근육 통장은 다시 빵빵해질 겁니다. 첫 번째 비결, 근육의 재료, 어떻게 먹을 것인가? 많은 분이 나 고기 많이 먹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검사해보면 단백질 부족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떻게 먹느냐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일고기보다는 계란과 황태에 집중하세요.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위장의 소화 효소가 젊은 사람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를 구워 드시면 맛은 좋지만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고 그냥 배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식품이자 천연단백질 영양제입니다. 하루에 계란 2알은 무조건 드세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데 제가 30년 임상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 2알은 보약입니다. 또 하나는 황태입니다. 명태를 말린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닭가슴살의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기름기는 없어서 소화가 아주 잘 되죠. 황태를 가루내어 국에 넣어 드시거나 황태채를 매일 조금씩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재료가 충분히 공급됩니다. 이 류신이라는 마법의 스위치를 켜세요. 어려운 용어 안 쓴다고 했지만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류신.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이 이제 근육을 만들어라 하고 명령을 내려야 근육이 생기는데 그 명령 스위치가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은 주로 콩과 우유에 많습니다. 밥 지으실 때 검정콩을 듬뿍 넣으시고 식후에는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단백질 흡수율을 30% 이상 높여줍니다. 삶 한 끼에 몰아먹지 마세요. 어르신들, 저녁에 외식한다고 고기 많이 드시고 아침 점심은 물 말아서 김치랑 드시죠? 이건 정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는 독소가 되어감만 힘들게 합니다. 아침에 계란, 점심에 두부, 저녁에 생선, 이렇게 몇 끼니 조금씩 단백질을 넣어줘야 근육이 쉬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시니어를 위한 단백질의 질과 종류. 우선 계란 이야기부터 다시 해보죠. 계란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버려지는 것 없이 거의 100% 흡수되는 최고급 단백질입니다. 특히 근육 생성의 핵심인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들어있죠. 의사의 팁. 만약 콜레스테롤이 정말 걱정되신다면 아침에 계란 2알 중 하나는 노른자까지 드시고 하나는 흰자만 드셔보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시니어는 2알 다 드셔도 무방합니다. 삶은 계란이 지겨우시다면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드세요. 소화가 훨씬 잘 됩니다. 그 다음은 두부입니다. 콩 단백질은 고기만큼 훌륭하지만 생콩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두부는 콩의 단백질을 95% 이상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죠. 의사의 레시피. 생두부를 살짝 데쳐서 양념장에 찍어 드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두부구이를 추천합니다. 들기름에 노릇하게 구우면 들기름의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여주고 두부의 단백질이 근육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입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좋은 이유는 결합 조직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씹기 편하고 위장에서 빨리 분해된다는 뜻이죠.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근육 합성을 돕는 비타민 D까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식탁에 생선을 올리세요. 단백질 흡수를 돕는 조연 배우들.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쑥쑥 자랄까요? 아닙니다. 근육을 짓는 데는 벽돌 단백질도 필요하지만 벽돌을 나르는 인부와 시멘트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B6고기나 계란을 드실 때 바나나나 감자를 곁들여 보세요. 비타민 B6는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근육으로 재조립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비타민 C. 의외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근육과 뼈를 잇는 힘줄을 튼튼하게 하려면 비타민C가 필수입니다. 식사 후 사과 한 쪽이나 브로콜리를 챙겨 드시는 것이 근육의 지지대를 튼튼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 근육을 살리는 생활 습관.
운동장 가는 것만 운동이 아닙니다. 24시간 생활 속에서 근육을 깨워야 합니다. 1. 눕지 말고 앉고, 앉지 말고 서라. 제 환자분 중에 80세가 넘으셔도 정정하신 박어르신이 계십니다. 비결을 여쭤보니 딱 하나예요. 나는 집에서 절대 소파에 눕지 않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주인님이 이제 나 안 쓰려나 보다 하고 스스로 녹아 없어집니다. 낮에는 가급적 의자에 앉아 계시고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화분물이라도 주거나 집안을 한 바퀴 도세요. 움직임 자체가 근육에게 주는 생존 신호입니다. 이 신발 신을 때 서서 신기도전.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엄청난 운동입니다. 신발을 신을 때 벽을 살짝 짚더라도 서서 한 발씩 들어 신어보세요. 이때 우리 뇌와 근육은 엄청나게 협동합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꽉 조여지죠. 하루에 2번, 외출할 때와 들어올 때만이라도 이 습관을 들여보세요. 1년 뒤 여러분의 하체 근육이 달라질 겁니다. 산물 마시는 습관이 근육을 만든다. 근육의 70%는 수분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푸석푸석해지고 힘을 못 써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목이 안 말라도 1시간에 한 컵씩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물을 잘 마셔야 근육이 빵빵하게 유지되고 노폐물도 잘 빠져나갑니다. 4. 기상 직후 기지개와 발가락 운동.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시니어의 혈관과 근육은 아침에 가장 경직되어 있습니다. 기지개. 팔다리를 쭉 펴고 5초간 멈추세요. 전신의 근육에 자, 이제 시작이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발가락 가위바위보. 이불 속에서 발가락을 꽉 오므렸다가 쫙 펴보세요. 발바닥 근육이 살아나야 낮에 걸을 때 균형을 잘 잡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5. 집안일을 운동으로 바꾸는 마법. 청소기 돌리고 설거지하는 거 귀찮으시죠? 이제부터는 이걸 돈 안 드는 PT 개인 훈련이라고 생각하세요. 설거지 까치발. 싱크대 앞에서 접시를 닦을 때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세요. 종아리 근육이 펌프질하며 뇌까지 맑은 피를 보내줄 겁니다. 빨래 넣을 때 스쿼트. 빨래 바구니를 바닥에 두지 마시고 의자 위에 두세요. 하나씩 꺼내 넣을 때마다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허리를 곧게 펴세요. 구부정한 자세로 빨래를 넣으면 허리 근육만 망가지지만 바른 자세로 하면 훌륭한 전신 운동이 됩니다. 6차 마시는 습관의 변화. 식후에 드시는 믹스커피. 맛은 좋지만 설탕이 너무 많습니다. 설탕은 근육 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대신 생강차나 계피차를 드셔보세요. 생강과 계피는 체온을 올려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이 피로를 회복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근육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3번째 비결, 3대 핵심 근육 운동 방법. 자, 이제 실전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3가지 근육은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입니다. 이 3가지만 잡으면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1. 허벅지, 의자 스쿼트가 생명줄입니다. 스쿼트,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하지만 무릎 아픈 분들에게 무작정 굽히라는 건 고문입니다. 그래서 의자를 활용하세요.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았다가 엉덩이만 닿으면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손은 가슴 앞에 X자로 모으세요. 손을 안 짚고 일어나야 허벅지에 힘이 제대로 들어갑니다. 아침 뉴스 보실 때 딱 20번만 해보세요. 이 엉덩이, 투명 의자와 항문 조이기. 엉덩이 근육이 빠지면 허리가 굽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무릎을 아주 살짝만 굽혀보세요. 마치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은 것처럼요. 10초만 버텨도 엉덩이가 뻐근하실 겁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때 엉덩이에 힘을 꽉 주고 괄약근을 조인다는 느낌으로 걸어보세요. 이 엉덩이 힘주기 습관이 여러분을 똑바로 세워줄 겁니다. 3. 종아리, 까치발 들기는 천연 혈액순환제. 종아리는 심장으로 피를 올려보내는 펌프입니다. 설거지할 때, 양치질할 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세요. 뒤꿈치를 내릴 때 바닥에 완전히 닿지 않게 하면 효과가 2배입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이 운동 일주일만 하면 쥐 안 납니다. 제가 강조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어떻게 하면 무릎과 허리를 다치지 않고 아주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지 제가 옆에서 직접 지도해 드리는 것처럼 설명하겠습니다. 허벅지, 벽 스쿼트와 무릎 펴기.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스쿼트가 겁나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벽 스쿼트. 등을 벽에 대고 기댄 상태에서 발을 벽에서 30cm 정도 앞으로 뺍니다. 그 상태에서 미끄러지듯 아주 살짝만 내려가 보세요. 벽이 여러분의 체중을 받쳐주기 때문에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게 느껴질 때까지 10초만 버티세요. 의자 무릎 펴기. 앉아있을 때 한쪽 다리를 일자로 쭉 펴고 발끝을 얼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오죠. 그 상태로 5초. 이걸 좌우 10번씩만 해도 무릎 통증이 사라집니다. 엉덩이,
브릿지 운동의 기적. 엉덩이 근육은 인체의 주춧돌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은 브릿지입니다. 방법.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땅에 붙입니다. 양손은 바닥을 짚으시고요.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효과. 이 운동은 엉덩이뿐만 아니라 허리 근육, 척추 기립근까지 동시에 강화합니다. 자고 일어나기 전 혹은 자기 전에 딱 10번만 하세요. 지팡이와 영원히 작별할 수 있습니다. 종아리, 계단 끝에서 하는 카프레이즈. 종아리 운동의 끝판왕입니다. 평지에서 하는 까치발이 익숙해졌다면 이제 계단을 활용하세요. 방법. 계단 끝에 발이 앞부분만 걸치고 서세요. 난간을 꼭 잡으시고요. 뒤꿈치를 위로 쭉 올렸다가 아래로 깊숙이 내립니다. 평지보다 운동 범위가 넓어서 종아리 근육이 훨씬 더 쫄깃하고 튼튼해집니다. 주의! 절대 난간을 놓지 마세요. 안전이 제일입니다. 질환별 주의사항. 운동도 내 몸에 맞춰서 해야 보약이 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무릎 관절염. 무릎이 아픈 날은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운동만 하세요. 이것도 충분히 허벅지 운동이 됩니다. 고혈압, 숨을 참으면서 힘을 주는 운동은 위험합니다. 숫자를 입 밖으로 소리내어 세면서 운동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소리를 내면 숨을 참지 않게 되어 혈압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항상 가슴을 펴고 허리의 곡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하체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80세에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은 만들어집니다. 어제보다 오늘 계란 한 알 더 챙겨 드시고 까치발 한 번 더 드는 그 정성이 여러분의 100세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발걸음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끼는 친구분들에게도 보내주세요. 함께 건강해야 노후가 더 즐겁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